자, 교행직 해설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또 집에서 이렇게 셀카를 이용해 찍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하도 각도가 후졌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카메라 위로 올려서 우리 연구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셀카 찍을 줄 모르냐고. 그래서 오늘은 얼짱 각도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문제는 상당히 쉬운 문제들이었고요. 20문제인데 교행직은 늘 그렇듯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교육 과정에 매우 충실한 문제이고 특히나 교행직 문제는 항상 전통적으로 수능이라든가 뭐 교육청 문제라든가 하는 대입 문제들을 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잘 풀어보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번 시험 뭐 오늘 봤던 교행직이나 지방직 전부 다 워낙 쉽게 나와가지고 제가 했던 특강이 무색할 정도로 쉽게 나와서 한두 문제만 틀려도 상당히 타격이 컸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입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진행해 볼게요. B형입니다. 1번입니다. 다음 나라의 사회 모습을 옳은 것은 되었고요. 꺼리는 것이 많아 사람이 병들어 죽으면 집을 버리고 새 집을 짓는다. 말씀드렸었죠. 사람이 죽으면 집을 버리는 습관이 있다고. 이것만 해도 알 수 있을 텐데 뒤에 보니까 낭낭단궁 그리고 바다 표범의 가죽 한자로 반어피라고도 써 있습니다. 그리고 키가 작은 과마가 난다. 어느 나라죠? 동해입니다. 동해고요. 1번 신랑이 처가에서 지은 서옥에 머물렀다는 고구려. 2번의 을력정을 연고는 부여. 범금팔조는 고조선이죠. 다른 음악을 침범하면 체크가 있었다는 게 동해의 모습이고요. 지나갑니다. 다음 2번 문제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고 경도광 때 월봉을 없애고 다시 가를 주었다. 이만 해도 알 수 있죠? 노급입니다. 왕건이 예산진의 행차에 이르기를 지날날 둥둥둥 얘기하면서 공경이나 장상은 내가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헤아려서 너희 가에 수속되어 있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게 한다라고 했단 말이죠. 즉 공경 이제 관료들 말하는 거죠. 고위 관료들. 장상은 장군과 재상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어디에 수속되어 있는 백성이라고 표현했을까? 노급이란 얘기죠. 그래서 노급 백성을 이렇게 인신지배를 썼구나를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일 겁니다. 노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기에 한정하여 지급하는 거는 뭐 대표적인 게 과전법이 있겠죠. 독과전도 있을 것이고 토지 비옥 따라 6등급으로 구분되었다는 것은 조선 초 세종대왕 때 있었던 전분 6등을 떠올리게 하고요. 지역을 단위로 설정된 수치가 허용되었다. 녹읍의 읍이 뭐예요? 마을이죠. 마을. 고을읍자입니다. 녹은 관료, 녹봉이라는 뜻이라면 마을을 녹으로 준 게 노급이에요. 따라서 일정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준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수치가 허용되었다는 것은 수조권적인 요소를 떠올리게 하는 거고요. 18등급의 전지식지 구성된 것은 바로 전식과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3번 갑니다. 가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되었고요. 신라와 당의 군사동맹 그리고 기벌포 전투 사이를 묻고 있습니다. 나당연합군 언제 만들어졌나요? 선덕여왕 때 대야성 전투 등에서 백제의 공격을 받던 신라가 고구려와 동맹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죠. 그래서 당으로 건너갑니다. 진덕여왕 때 김춘추가 당에 건너가서 나당연합군 군사동맹을 맺었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동맹이라고 한다면 진덕여왕 때 648년이죠. 그때 나당연합군을 떠올려야 될 겁니다. 그 뒤에 기벌포 전투는 676년 삼국통일 마지막 전투란 말이죠. 그 사이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진덕여왕이 신라 고유연호의 사용을 중단했다. 이게 답이겠네. 그죠? 1번이요. 당시 진덕여왕은 당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당의 연호를 채택하고 관료에게 아홀, 상하로 만든 홀을 들게 했었고요. 관복제도 바꿨었고요. 다양한 중국식 정책을 펼쳤다 그랬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연호 사용의 중단이었겠죠. 1번이 답일 겁니다. 법황 율령반포는 뭐 6세기 때 모습이고 의자왕의 군사가 대야성을 함락시켰던 것 때문에 나당연합군이 맺어지는 거예요. 신문왕이 보덕국 고구려민들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했다는 신문왕 때죠. 이거는요. 그죠? 보덕국 금마저 안승을 금마저에 안치시키고 보덕국 왕으로 봉했는데 그 뒤에 조카였던 이제 김대문이 반란을 일으키죠.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신라 측에서 그 안승을 신라의 귀족으로 편입을 시키면서 거기를 행정구역으로 편입시켰었거든요. 그러자 김대문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걸 진압하면서 이제 결국 거기에다 줄을 설치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4번은 신문왕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말할 것도 없겠죠. 다음 4번입니다. 어느 유적의 사진과 내부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딱 봐도 알겠죠? 장군총입니다. 사진만 주어진 문제예요. 장군총 널방벽에 사신도가 발견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벽화는 그려지지 않고요. 묘지석 발굴되지 않았고요. 화강암을 다듬어 쌓은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다. 이게 당연한 답일 겁니다. 무덤 주인공을 안다면 이게 장군총이 아니겠죠. 누구릉 이렇게 나왔겠지. 광기토 대왕 제사 때 쓰인 호우명 그릇은 호우총에서 나왔습니다. 신라 경주에 있죠. 5번입니다. 다음 정책을 추진한 국왕의 제위기간에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또 이렇게 하니까 목이 아프네. 주부군현의 리직, 향리직을 개정하여 당대 등을 호장으로, 대등을 부호장으로 등등등 향리직제를 개편했고요. 그리고 경치 좋은 장소를 택하여 서재와 학교를 세웠고 국자감을 창설했다는 걸로 보아 성종입니다. 그죠? 성종입니다. 윤관과 오연총의 여진을 공격했던 건 숙종 때이고요. 실패했죠. 박서가 몽골 침략하면서 귀주성에서 분투했다는 거는 몽골 침략 되겠죠. 우리 고종 될 거고. 서해 외교 담판 요게 답이 되겠네요. 양규의 강주 정변 구실로 침략한 거란 요거는 2차 침략 되니까 현종 될 겁니다. 6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책은 원간섭기 책이고 불교 중심의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했고 가락국계도 실려있답니다. 삼국 유사죠. 이런 삼국유사 충렬랑 다 쓴 거고요. 여기선 신라 역사를 상고, 중고, 하고로 나눴었죠. 불교의 전성기를 중간에 놨다 그래가지고 법흥왕부터 불교식 왕명을 쓰는 진덕여왕 때까지가 중고, 그 앞은 상고, 그 뒤는 하고. 1번이 답이고 기전체, 본기, 연표, 지열전은 삼국사기 설명인 것 같아요. 삼국유사는 사건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그냥 야사집이라 그랬을 겁니다. 기자조선 마한 신라정통, 마한정통은 안정복의 동사강복, 고구려개성의 동명왕의 업적을 서사시로 표현한 것은 동명왕편이죠. 7번입니다. 다음 국가의 지방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말갈부락이 있고 백성은 말갈족이 많고 토인은 적다. 그리고 영주도, 거란도, 조공도, 신라도, 일본도 등의 교통로가 있다는 것은 발해죠. 발해의 지방제도는 뭡니까? 오경, 15부, 62주. 정답은 2번이네요. 22담론은 백제 무령왕이 설치했던 것이고 오도 안찰사, 양계 병마사는 고려, 오수경은 통신라 얘기입니다. 8번이요. 가 인물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되었습니다. 왕세자를 세우는 것은 나라의 근본을 정하는 일이니 이 사람은 문무의 자질을 겸비했고 상왕은 앞선 왕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의 앞의 왕께서 개국할 때, 나라를 세울 때 공을 세웠고요. 또 형인 나를 위하여, 내가 이 사람의 형이고 아버지가 상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개국에 도움을 주었고 형인 나를 위해서 또 공을 세웠고, 그러니까 내 동생이 지금 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개국 초부터 있었던 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태종이죠. 태종 이방원. 태종 협적으로 옳은 것은 사관원 독립 1번이겠네요. 2번은 성종 때쯤부터 일이고요. 경국대전 편찬 성종 때고요. 이주전랑의 3사 관리 추천 관행을 폐지했던 것은 영조 때, 완전 폐지는 정조 때라고 했습니다만 영조 때로 볼 수 있겠죠. 9번입니다. 다음 교육기관. 태조가 즉위하시고 국학을 동북 쪽에 설립했는데 규모와 지도가 정말 좋았다. 명륜당이라는 강학하는 장소가 있고 학과는 대사성 이하 몇 사람이 있었고 다 같이 경 등을 공부하고 있군요. 아마도 이제 명륜당이라든가 대사성을 보고서 성균관을 유추했겠죠. 태조가 즉위하고 국학을 나라 도성의 동북쪽에 설치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에서 옮겨왔으니까 한양으로. 그 얘기예요. 성균관 얘기입니다. 지금도 궁궐의 동북쪽에 지금 성균관대학교가 있거든요. 해화동 쪽에. 그 자리예요. 흥선대원에 철폐된 건 서원이고요. 유학부 기술학부는 고려의 국자감. 사학 시비도 용성으로 위축된 것도 고려의 국학. 공자 유패를 모신 대성전이 바로 성균관에 있지요.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이요. 가와나 사이를 묻고 있는데요. 가는 장군 배중손이 삼별초를 인솔하여 반역했다는 겁니다. 승화 후 온을 겁박하여 왕으로 삼았고요. 삼별초 항쟁은 몽골에게 화이한 이후 1270년부터 있었던 사건이었죠. 나는 유인우가 쌍성을 함락했다는 쌍성 총관부 탈환 기사입니다. 공민왕 때 기사입니다. 그 사이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몽골에게 항복한 다음부터 공민왕 개혁까지니까 원간섭기 사실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첨의부와 사사, 이성육부를 일부 사사로 격화시켰던 거 맞겠고, 재정 수입 확대를 위한 소금 전매제 충선왕 때니까 이것도 맞겠네요. 기억과 니은이 답이네요. 예안향약은 이황이 만든 향약이죠. 16세기 때. 요새의 법화신앙 백년결사는 무신직검기 때 일이고요. 다음 11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직을 주는 일과 관직을 높여주는 일 등의 문서를 각 도에 보내어 곡식을 모았답니다. 그 문서는 바로 공명첩이겠죠. 공명첩을 팔아가지고 돈을 모아서 백성을 구제했다는 이야기예요. 공명첩의 값을 낮추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명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1번 지게하면 발급은 당연히 지게고요. 대한제국기. 대간의 서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급 관료들은 대간의 동의를 거쳐야지만 임명할 수 있었다. 고신이라고 하죠. 보통 직접.
그러니까 관리가 되는 그 임명장을 말하는 건데 고위 관료들은 왕이 직접 교지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하급 관료들은 대간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공명첩은 뭐 대간의 서경과 관계 없고요. 승려수 제한했던 건 도첩이죠. 도첩. 승려의 신분증, 자격증이라 그랬고 4번에 부유한 상민의 신분 상승이 이용되었다는 게 답이 되겠네요. 다음 12번 가와나 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조, 효종, 현종, 숙종까지인데 인조 2년에는 새카만 가가 거의 대다수. 효종 때도 그랬고요. 현종 원년까지도 가가 다수였는데 숙종 원년에 가서 가와 나와가 약간 역전이 됐네요. 그러니까 나가 막 치고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가는 인조, 효종, 현종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주도 세력이었던 분들입니다. 그러다가 숙종 원년에 나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가는 서인, 나는 남인이겠죠. 할 수 있겠죠. 현종 원년이면 예성 논쟁이 벌어지기 전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가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는데 현종 때 있었던 2차 논쟁으로 2차 예성 논쟁으로 결국 남인이 승리를 거두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자, 가는 서인 나는 나빈 가빈 예속 2차인데요. 이때 왕실의 예가 사대부와 다르다. 왕잘의 부동사서는 요거는 남인들의 왕의 특수성 서인들은 천하 동례를 외쳤었죠. 1번 아니고요. 이의와 성원의 학문을 바로 서인이 계승했으니까 2번이 답이겠네요. 환국과 치면 노소 분당된 거는 서인이고요. 장시소생의 왕자를 원자로 세자로 책봉하는 것에 반대했던 거는 서인의 송시열이었죠. 유배갑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서인에 대한 설명이군요. 1번 빼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13번 다음 사건의 결과입니다. 대원군이 군국사무를 처리했고요. 김우함은 무위장어영을 폐지하고 오영을 복구시켰고요. 난병은 물러가라. 이 난병이 바로 이모군란을 일으킨 병을 말하는 거겠죠. 결국 청에서 대원군을 납치하는 모습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 교자는 만두가 아니라 교자는 가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모군란의 결과를 묻고 있으니까 정답은 4번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죠. 영선사는 통리 김우함에서 파견했던 81년에 파견한 사신들이었고 나중에 이모군란 때 청나라 군대가 들어올 때 바로 영선사의 인솔을 받습니다. 외교전략도 서약들은 병인양요 때 스티븐스는 1904년 1차 협약 결과 왔던 외교 고문이죠. 이 당시 이모군란 때는 누가 왔습니까? 마젠창, 마건상과 멜렌도르프 등이 왔었죠. 14번 사행이 책문을 출입할 때 의주 쪽과 개성 쪽 상인들이 몰래 물건을 판다는 책문 후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문 후시는 적어도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에 나오는 겁니다. 직전법은 세조 때 실시했으니까 1번 안 되고요. 계미자는 역시 태종 때 만든 거니까 안 될 것 같고요. 점임 정도 가면 공민왕 때죠. 공가를 받아 물품을 구입해 관청에 납부하는 공인이 바로 대동법 결과니까 광해군 이후니까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15번 사진만 봐도 박은식인데 그렇죠? 황해도 황주 출신으로 대한멜신보 주필이었고 6.25 구신론을 지었고 임정 2대 대통령이었습니다. 박은식은요 국혼을 강조했다는 3번이 답이죠. 정신 국혼 강조한다. 진단학회는 실증사가들 1934년에 뭐 이병도라든가 이상백, 손진태 등등이 중심이 됐었죠. 조선사 편수에는 일본이 만든 조선사를 편찬하기 위한 기관이었고 총독부 기관입니다. 이병도 등이 참여했었습니다. 대한멜신보의 독사실론, 역사를 읽는 새로운 방법 이건 누가? 신채호가 연재했고요. 16번 다음 운동은요. 의식주 산업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물산을 장려하자라는 거니까 바로 뭐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자본과 이익을 위한 운동이라고 비판받았다. 사회주의자로부터 비판을 받았었죠. 1만여 명의 대중이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에 있었을 것이고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씩 1원씩은 밀립대학 설립운동 구호이고요. 조만식 평양시작 리을 답되겠네. 기억과 리을 2번에 있습니다. 17번 국민운동본부에서 발표한 행동요강입니다. 국본이 설치되었고요. 고문살인 조작 규탄 및 호언철폐 국민대회 고문살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4.13 호언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회 대성당에 집결하여 국민운동본부의 주관대로 대회를 개최했었죠. 6월 민주화운동입니다. 대통령 긴급조치 1호 73년에 있었던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였죠. 유신 때 3.15 부정선거는 4.19의 원인이었고요. 정부의 4.13 호언 조치 요게 답이 될 것 같네. 한일기본조약은 육사망쟁이 나오게 되는 배경인데 정상화는 65년, 육사망쟁은 64년부터 있었습니다. 여튼 뭐 한일국교 정상화하려는 거는 육사망쟁 기억해 두시고요.
18번 가나다라식의 경제 상황을 묻고 있습니다. 보아네가 일본의 황무지기한권 요구를 철회했다라는 거는 보아네 언제입니까? 1904년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은 황무지기한권 요구라든가 각종 토지, 군용지 약탈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라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한국중앙총상의 상권운동은 1898년 독립협회 지원을 받으니까 다 황국이란 말 자체가 대한제국 말하는 거예요. 황제나라. 동양척식축에서는 1908년에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통감북이니까 라. 국제보상운동 1907년 통감북이니까 라. 정답은 4번이네요. 19번 1번 자주적으로, 2번 공통성 인정. 일본의 우리민족끼리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민족끼리. 왜 대남 도발 사이트 이름이라 그랬죠. 2주에 보니까 남한의 연합제한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한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여기서부터 출발하자라는 게 6.15 남북 공동선언의 내용이었죠. 2000년. 그 합의에 따라 추진된 통일 노력이니까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경제특구, 개성공단이라든가 신의주 특구라든가 금강산 관광특구라든가 나와야 되겠죠. 정답 1번입니다. 남북주절위원회는 7.4 공동성명의 결과물이었고요. 1차 적십자회담은 71년에 예비회담이 있었고 7.4 공동성명 직후 72년에 1차 회담이 열립니다. 이때랑 관계없고요. 남북 유엔 동시가입은 91년인데 그 결과로서 남북 기본합의서가 채택이 되죠. 20번 어느 전직 공무원 기록인데 재무부 장관의 정식 취임한 나는 미국의 원조 물자 및 잉여농산물의 판매 대전으로 판매 대가로 받은 돈으로 조성된 대충자금의 사용 방안에 관하여 미국 측과 아마 이견이 있었나 봐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자금은 미국이 제공한 잉여농산물을 판매한 돈으로서 미국과의 협의하에 쓸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이런 거였죠. 자, 이 운용된 시기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1950년대 미국의 경제 원조 받을 때입니다. 그때 미국이 주로 원조해준 게 뭐였습니까? 프리 화이트 300이었단 말이지. 제분, 제당, 면방지 등의 300산업 발달이라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농축산물 수입 개방 반대 운동은 90년대부터 본격화됩니다. 80년대부터 개방이 조금씩 있었고 90년대 본격 개방이 되었고요. 3번은 삼저호황 1986년 전두환 정부 때부터 했던 일이고요. 중동 파견은 5.1 쇼크 일어났었던 1970년대 일이었죠. 중동 특수를 누립니다. 이렇게 20문제 한번 답을 간단하게 맞춰보았습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고요.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다음에 공부하실 때 이 기출문제도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시라고 집에서 간단하게나마 찍어드립니다.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것들 체크하시고 질문 있으면 카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짠.